안녕하세요. 연세플러스 안과의 이승영 원장입니다. 드립렌즈에 대해서 그 원리, 어떤 장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드립렌즈를 언제까지 쓸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요. 아까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어요. 하나는 시력 교정, 안경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쓰는 것이고요. 두 번째는 눈이 나빠지는 걸 억제하는 수단으로 쓰는 것인데, 성장이 사람이 계속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? 보통 만 18세가 되면은,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보통 수능 이제 볼 때쯤의 나이가 이제 만 18세가 되는데, 성장이 끝나고 나서도 드립렌즈를 계속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. 성인에서의 드립렌즈도 가능한데요. 그런 경우에는 이제 순전히 안경을 대체하는 근시 시력 교정 효과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. 그 이전에 성장기 학생들은 시력 교정 효과도 있으면서 눈이 더 근시의 진행, 눈이 나빠지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.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이의 제한은 없습니다. 보통 나이가 들어서 50세, 60세도 할 수가 있겠죠. 거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가성비입니다. 렌즈의 수명이 보통 한 2년에서 5년까지 쓴다고 하면 몇 번 갈면은 이 비용 때문에 수술이 더 싼 방법일 수도 있거든요. 수술할 수 없는 라식 수술 같은 시력 교정 수술할 수 없는 성장기 아이들에서 많이 쓰이고, 보통 만 18세가 넘어가면 수술을 결정하게 되는 게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. 하드렌즈의 일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, 낮에 끼는 하드렌즈의 부작용을 다 갖고 있습니다. 렌즈를 눈에 끼게 되면 눈의 표면이 벗겨지거나 상처가 날 수도 있고요. 각막의 궤양 같은 것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관리가 제일 중요하고요. 끼고 뺄 때 또 소독하는 거, 관리하는 것이 주기적으로 잘 되고 있는지를 정기 체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것을 실제 본인이 할 수는 없고, 병원에 와서 최소한 6개월에 한 번씩은 렌즈의 상태와 눈의 상태를 봐서 문제가 없는지, 또 렌즈 변형은 없는지, 그런 것들을 보고 계속 착용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됩니다. 보통 드립렌즈를 하러 병원에 오시는 환자 아이들보다 어머님들의 눈빛이 더 걱정스러운 것을 많이 봅니다. 보통 부모님들이 안경을 쓰는 경우들이 많고, 또 렌즈를 많이 끼워왔던 분들이라서 또 자녀들한테는 안경의 부작용을 많이 주지 않으려고 이제 드립렌즈를 알아보고 오시는데요. 드립렌즈는 구입하는 것으로 절대 끝나지 않고요. 눈이 나빠지는 것을 억제해준다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두 번째 장점은 안경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인데, 그 이점은 특히 운동을 전공하려는 스케이트라든지 축구 선수를 꿈꾸는 아이들이 안경 쓰고 운동할 수 없기 때문에 안경을 대체하는 목적으로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. 드립렌즈는 구입해서 끝난다고 생각하시는 학부모님도 계시는데, 사실은 그 관리를 대부분 부모님들이 아이들이니까 해주시기 때문에 좀 귀찮은 일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그만큼 아이들의 눈이 나빠지는 것을 억제해주는 것이 의학적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하게 되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. 성공률이 100%는 무조건 할 수 있을 텐데, 보통 90에서 95% 정도 되기 때문에 실제 각막을 이렇게 눌러줘서 효과가 있는지를 봐야 되고, 성장기까지는 계속 드립렌즈를 해주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. 한 가지 이제 드립렌즈를 하기에는 눈이 너무 높은 도수의 고도근시, 6디옵터 이상인 경우에는 드립렌즈로 각막을 누르기엔 좀 불편하기 때문에 요즘은 다른 종류의 근시 진행 억제하는 소프트 렌즈도 나와 있거든요. 그때는 이제 도수가 더 높은 것들도 커버가 되기 때문에 벌써 주치의와 같이 상의해서 아이들한테 가장 좋은 시력 교정 방법, 또 시력 교정이 나빠지는 것을 억제해주는 방법을 사용해서 아이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.